손짓. 제가 실제로 체험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상담 못하고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길어지겠지만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저는 모 유명 음료수 메이커에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자판기에 주스를 보충하며 돌아다니는 루트 오퍼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일하던 날에 그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무렵이라 자판기의 라인업을 여름 시즌에서 겨울 시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거기다 아침부터 계속 내리는 비바람의 영향 때문에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은 저녁 6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평소엔 이미 영업소로 돌아가 다음 날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조차 잊고 일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저는 시계를 보고 초조해졌습니다. 앞으로 한 건만 더 돌고 나머지는 내일 일정에 채우자. 원래대로라면 앞으로 2건 남아 있었지만 심신이 모두 피폐해진 저에게는 돌아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비로 젖은 작업복을 트럭 히터에 말리며 마지막 자판기가 있는 장소까지 향했습니다. 향하는 곳의 자판기는 인기가 없는 길 옆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 매상도 별로 없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돌지 않는 자판기였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가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자판기만을 남겨두고 싶다고 요청해 원래 가게가 있던 건물 옆에 덩그러니 남겨둔 상태입니다. 음료를 채우는 입장에서 보면 매상보다 전기세가 더 들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자판기였습니다. 트럭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꺾자 가로등에 비친 자판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주스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손님은 처음 보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이런 낡은 자판기로 사러 오는구나. 근처 사는 사람인가? 이런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며 자판기를 왼쪽 사이드 미러로 확인 가능한 곳에서 트럭을 주차시켰습니다. 손님이 주스 사고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기다릴까? 이 주스 넣어달라, 저 주스 넣어달라는 손님이 가끔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주치기 싫네 라고 생각하는데 자판기 앞에서 주스를 사고 있던 사람이 제 쪽을 향해 사이드 미러 너머로 손짓했습니다. 돈이 막힌 건가 아니면 주스가 나오지 않은 건가 싶어 바로 트럭에서 내려 차량 오른쪽에서 자판기로 향하면서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말을 걸 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변을 확인해봐도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때는 어째선지 딱히 개의치 않았고 근처 사람일 거고 무슨 일 있으면 계약자한테 다음에 전화라도 오겠지 라며 팔린 개수만큼의 주스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서 이변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싶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산도 쓰지 않고 밖에 서서 어째서 조수석까지 다가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사이드 미러 너머로 손짓만 하고 있었는가를 주스 보충을 끝내고 쓰레기통에서 흘러넘치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빠른 걸음으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간이 아슬아슬해 빨리 영업소로 돌아가지 않으면 혼나겠다 싶어 서둘러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한 그때 사이드 미러 너머로 사람이 비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전과 똑같이 제 쪽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자판기 불빛에 비쳐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보일 정도로 쫙쫙 찢어진 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 언저리까지 기른 푸석푸석한 머리를 한 사람이 이쪽을 보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입은 뻐끔히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오한과 소름이 덮쳐왔습니다. 확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 사이드미러 너머로 보이는 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생각해 서둘러 트럭을 몰았습니다. 심장박동은 엄청나게 빨랐고 운전하는 손발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떨렸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업소에 도착한 뒤 상사에게 안색이 매우 나쁘니 집에 가는 편이 좋겠다 말을 들은 저는 오늘 일어난 일도 얘기하지 않고 나머지 일은 상사에게 내던지고 귀가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손발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생기고 몇 주가 지나고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얘기하지 못한 채 저는 휴일에 낮수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멀리 나가지 못했기도 해서 여행은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거나 동네에서 먹을 일 없는 민물고기 등을 먹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찍어온 사진을 다시 보며 즐겁게 담소하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엄청나다. 왜 이렇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지? 뭔가 남편한테 신호 보내나? 저기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 라고. 저는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찍혀 있는 것의 정체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씌어 있다고. 그 뒤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제 근처에서 손짓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